삭발 투쟁을 먼저 이끌으셨던 오늘 박인숙 의원님 또 그 이후에 삭발 투쟁에 동참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국은 사퇴하라! 의원님들 다시 한번 큰 결단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삭발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오늘은 현역 의원 5명,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모두 9명이나. 그렇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삭발식을 한 이후에 굉장히 반향이 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도 그 여러 명이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현직 국회 부의장 5성급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재성급에서 또 그 계속적인 그 이와 같은 그 삭발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나름대로 그 여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야권을 결집하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한국당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반대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국당을 희화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기를 보여주고 야당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말밖에 없는데 결국 자기 몸을 다 던져가지고 이와 같은 국민을 향한 의사표시를 보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메아리 없는 함성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도 김남국 선생, 글쎄 공천령 삭발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그냥 한두 명 하는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까지 이제 합류해서 계속해서 삭발 릴레이를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하는 행동에 동참하고 지지를 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공천에 조금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공천용 삭발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지지자들이 이렇게 당원들이 지지를 표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삭발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조금 더 홍보하려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삭발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 무게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퇴색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는 군사 정부 시절이나 이런 독재 시절에는 정말 야당 정치인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언론이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고 또 심지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어떤 삭발이라는 것들을 결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 달라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당이 자꾸만 자기로 나와서 저런 삭발을 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 많이 이제 국민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르신 세대 50대, 60대, 70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삭발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또 젊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삭발을 왜 하지? 저거 뭐 하는 거냐라는 이런 어떤 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장애투쟁하지 말고 제의를 하면서 국회 안에서 좀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추석 이후에 추석 민심 상당히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했었는데 실제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평가가 43.8%고요. 부정평가가 53%입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결과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추세로 보면 부정평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국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검찰발이나 아니면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흘러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주로 이루다 보니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이제 피의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은 조금 적고 검찰발이나 아니면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하든 어쨌든 뭐 수사 내용들이 일정 부분 인용되면서 보도가 되는 게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여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검찰이 만약에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거기서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또 지지층의 결집이나 아니면 뭐 중도층의 이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는 이 수치보다는 추세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평가는 올라가고 긍정적인 평가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당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들 때문에 또 구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의사인데 정신병이 있어요. 성격 장애.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진단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우리 정신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박윤숙 의원은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장애를 가진 분들을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그래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재차 오늘 보니까 최 박사님 재차 강조를 했어요. 나는 차별 발언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왜 우리한테 비유를 하느냐, 어? 뭐 다른 데 비유할 수도 있는 건데 해서 두 분 다 의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고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의대를 나온 그 의사 출신의 사선 의원인데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제 정신감정을 받아봐라 하면서 그것은 내가 비할 의도가 아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변명을 하긴 하는데 조금 뭐 지나치게 좀 격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오죽하면 뭐 강원도 경상도 사투리 여북하면 저렇게 표현을 했겠냐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저게 이제 한국당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예. 오히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위트나 아니면 비유를 가지고 해야지 아픈 사람들 또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자기 표현이 잘못됐으면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대통령까지 막 그렇게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몰고 가면 그걸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우리나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좀 지나치게 한 발 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예. 보기엔 빨리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정치는 이제 말로 야당 최 변호사님이 야당 의원들 말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이게 또 이게 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천정배 의원 관련해서 최 변호사님 글쎄요.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이 아니고 중간에 잘린 메시지가 됐는데 도와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도와줄 걸, 도와줄까 말까 뭘지 모르지만 딸한테 보내면서 그렇게 그 희화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핵심되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마지막 내용이 어떤 건가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정말 자랑스럽죠. 따님이 그 서울대를 나와서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유럽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국감 때에 본인이 유럽에 가서 외교 공간을 이제 국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소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좀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자기 따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려고 한다? 예. 이게 뭔가 좀 봤을 때 국정감사 가서 따끔하게 질타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도와주려고 하면은 못하라고 합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논란인 반면에 지금 그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딸 지인 봐주기가 아니고 네. 하급 공무원들의 고생을 좀 들어주려고 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이 귀에 쏙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자신의 가족하고 좀 관계가 있는 상임이 그렇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딸이 외교관인데 외통위에 있다.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피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딸이 어쨌든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외통위를 가면 예. 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천정배 의원이 의도를 갖고 했든 안 했든 그거에 관계없이 어떤 자신의 딸이 근무하는 곳에 가서 만약 국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시선으로 보든 좀 불편하잖아요. 피감기관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영미 의원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통위 하지 말고 원래 본인이 속해 있던 거 보건복지위원회예요. 예.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문자를 작성하는 도중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 중간 부분만 기사로 나가 좀 당황스럽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뭐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진심은 본인만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좀 외통위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